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아이가 막내가 아파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어제 그저께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제가 부산 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제 몸이 되게 피곤했는데 쉴 틈도 없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없이 제가 처음에는 부산 여행을 1박 2일로 갈까 하다가 당일로 갔다 왔거든요. 그냥 애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못 가고 그때가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엄마랑 둘이 당일로 새벽 기차 타고 가서 저녁 막차 타고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저희 막내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당일로 갔다 오길 정말 잘했다. 만약에 1박 2일 갔으면 되게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막 그날 대체공휴일 월요일 날 그날 새벽 3시부터 아프기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얘가 막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뭐가 막 움직이면서 빙빙 돌면서 어지러운 건 아니고 그냥 어지럽대요.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요, 응급실에서 신생아 20일 된 아기가 왔는데요. 그냥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그 생후 며칠 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20일 됐다 했더니 여기는 신생아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다른 병원 가시라고 되게 쌀쌀맞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러면 어느 병원 가야 되냐고 했더니 아기 태어난 곳 그곳으로 가시던가 그 뭐 119에 물어봐서 가시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119에 얘기를 했더니 여기로 가라고 해서 여기로 왔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되게 쌀쌀맞게 여기는 아기를 신생아를 보는 선생님이 없다. 그러니 빨리 알아보셔서 다른 병원을 가라. 막 되게 쌀쌀맞게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신생아를 돌보지 않으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막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나 어떡해 막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근데 그 엄마가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저앉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소리 없는 울음. 막 엉엉 우는 것도 아니고 되게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면서 막 아기도 울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아파서 왔으니까 아기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아기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그러다가 뭐 이렇게 그 엄마가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병원에 응급실마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이제 병원에 응급실을 전화해가지고 여기 신생아 봐주냐 이렇게 물어봐서 또 119를 타야 될지 이제 뭐 119도 불러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119를 타야 될지 아니면은 뭐 택시를 타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애기 엄마가 근데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전화를 그 애기 엄마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딱 남편분이 이제 주차해놓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 계시니까 남편분이 이제 해결을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이제 돌려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그날이 20 아니 그날이 대치공휴일 월요일이었고 저희는 이제 저희 막내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링겔도 맞고 피 수치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어 나왔는 나와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을 해야 된다 했는데 병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퇴원을 하시고 다음날 외래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로 갔는데 외래에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저희 아이가 어지러워서 갔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그날 이제 외래 선생님이 배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배 쪽으로 보시는 선생님이고 그 어지럼증은 보지 않는 선생님이래요. 그 선생님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번 주에 퇴사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소아과가 없어서 난리라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현실로 닥친 거예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만약 얘보다 더 어린 애들은 진짜 어떡하나. 막 진짜 남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애가 이게 현실이 닥치다니. 그래가지고 어지럼증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소아과 선생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일로 외래로 그날 접수를 했으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서 네 알겠다고 이제 하고 이 선생님은 그쪽 전문이 아니니까 그래도 보시겠냐 그래가지고 네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다행히 되게 친절하세요. 친절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에 그 어지럼 전문 병원에 이제 검색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뒤에 애들 많이 밀려 있는데 그렇게 검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눈물이 날 지경.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신생아 아기는 진짜 간호사가 도와주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도 옆에 지나가는데 진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살 맞을 수가 있지 막 이랬는데 뭐 선생님들 나름의 뭐가 있겠죠. 근데 저도 진짜 저희 아이가 막상 그렇게 닥치니까는 이제 선생님이 안 알아봐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선생님이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병원에는 어지러움증을 보는 선생님이 있고 없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이제 선생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거 오전 오후인지 이런 것도 봐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병원마다 신생아 담당 병원이 점점 줄어들 텐데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진짜 더 힘들어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막내 태어날 때만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있었던 산부인과가 지금 없어지고 요양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오고 산부인과는 그 옆 건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냥 그게 원래 통째로 건물이 있었던 산부인과가 이제 분만실도 없어진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는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 자궁검사 이렇게 하느라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산부인과를 계속 가는데요. 그냥 옆 건물에 단층 그냥 막 이렇게 몇 층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산부인과 검사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분만은 안 해요. 분만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산의 유명한 차병원도 이제 그때 응급실에 있던 그 애기 엄마가 이제 그 차병원도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 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성모병원도 알아보고 이제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연세 세브란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와 너 진짜 너무 아기가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20일 됐으니까 산후조리도 완벽하게 안 됐을 테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와 이게 진짜 유튜브 뉴스에서만 보던 게 이게 현실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와 진짜 지금 태어나는 애기들은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도 진짜 하나의 정보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전화도 안 해보고 그냥 갔는데
거기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면 진짜 그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진짜 막 걱정이, 남일이지만 뭐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막 정신이 진짜 멍해지면서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제가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 모르겠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이 영양제를 사러 갔는데 제가 돈을 냈는데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제가 저 이거 계산 안 했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제가 근데 돈을 낸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스름돈 제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긴 냈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막 어제 진짜 너무 막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어제랑 그제랑 진짜 아이들은 너무 아프고 그런데 전문의 선생님이 없고 점점 이제 뭐 퇴사하는 상황에 이르르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진짜 아프면 어딜 가야 되나 막 너무 걱정이 되고.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고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러고서 왔는데 이제 도,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병원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자. 그 선생님도 한 대학병원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을 테고 하니까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 가자 해가지고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저 링겔 좀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아이 링겔 맞추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지은 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복으로 처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받아온 거. 근데 그게 정확히 저희 아이의 그거에 맞춤 약은 아니에요. 맞춤 약은 아닌데, 그냥, 비슷하게 지어주신 약?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먹였어요. 그거 먹였고, 이제 어제 이제 응급실에서도 얘가 링겔 한 대 맞았고, 어제 그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냥 링겔 맞췄고 했더니, 조금 얼굴 안색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면서 혈색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진짜 거의 24시간 넘게 뭘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탈수 증세도 있을 테고 한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뭘 안 먹어요. 먹다가 토할 것 같다고 안 먹고 뭘 잘 마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 진짜 너무 막막했는데 어제 여기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링겔 맞고 와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젤리 같은 것도 안 먹고 이제 속이 울렁거린다고 안 먹고 이랬는데요. 제가 이제 편의점 가서 진짜 편의점 털이를 해왔어요. 아이가 평소에 잘 안 먹었던 거 위주로. 왜냐면 잘 안 먹었던 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아플 때는 새로운 거를 먹으면 조금 입맛이 돌아오는 저의 경험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맨날 먹었던 거는 왠지 저거는 아는 맛이잖아요. 근데 아플 때는 조금 새로운 거 보면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스타일이라 제가 저희 아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편의점 털이를 해와가지고 막 젤리 막 여러 가지랑 뭐 음료수도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와가지고 진짜 젤리랑 음료수만 먹어도 당 보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먹었었으니까 며칠 동안 너무 안 먹어가지고 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일단 사가자 해가지고 일단 사왔더니 젤리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거 먹어볼까? 그러더니 그거를 먹더니 그게 입맛에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봉지 다 못 먹고 나눠서 찌끔찌끔 입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조금 기운을 차려가지고요. 보드게임도 살짝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하다가 자기도 힘드니까 누웠다가 이제 또 조금 하다가 또 누웠다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체력을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더 아프면은 또 응급실로 또 가야 되는데 응급실 상황이 그렇게 그닥 전문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외래로 가야 정확한데
그 담당 선생님들이 다 병원마다 안 계시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든 생각은 만약에 안 되면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가서 대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응급실에서도 대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외래에 가서도 대기를 엄청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병원 가기 싫다고. 병원 가면 이제 그거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몸도 아픈데 이제 누워 있어도 힘든 아이인데 가면은 이제 앉아서 어떻게든 이제 기대서라도 버텨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막막하다. 근데 요즘 환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디 가나 뭐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뭐 앉아서 링겔 맞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는 여기 이비인후과에서는 누워서 맞았어요. 다행히.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아이들이 앉아서 링겔도 맞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안쓰럽고 이런데 다행히 누워서 맞고 집에 와서 그래도 젤리 조금 먹고 나서 조금 기력을 회복을 해가지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제 고비는 넘겼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고비만 넘기면 그래도 뭘 먹기 시작하면 그래도 아이들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 게 얘가 어지러운 게 너무 심한데 빙빙 도는 어지러움도 아니고 얘가 어 울렁거려서 못 먹고 열은 안 나고 하니까 코로나 검사나 독감 검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열이 일단 안 나고 코로나 증상은 기침을 해야 되는데 얘가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지러운지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어제 나타난 게 목 아픈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갔더니 목감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비인후과에서 목에다가 뿌려주는 약 뿌려주셔가지고 그나마 이비인후과 쪽인 맞는 거예요. 얘가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만약에 얘가 목이 너무 많이 아프다 하면은 그 이비인후과 가면 엉덩이 주사 한 대 놔주거든요. 그거 한 대 맞춰가지고 오면은 그나마 그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그 목이 아프거나 했을 때 엉덩이 주사 한 대 맞고 오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너 어지럽고 목 아픈 게 힘드니 주사 맞는 게 힘드니 했더니 자기는 차라리 주사를 맞고 안 아프겠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픈 거였어요. 얘가 주사 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차라리 주사 맞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제는 링겔 맞았으니까 조금 오늘은 쉬고 내일 만약에 너가 더 아프면 가서 엉덩이 주사 맞자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새벽에 안 깨고 잘 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일 아침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일어나서 상황을 보고 오늘 또 병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 이제 이번 주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는 하시는데 제가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제가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진짜 애기 엄마들 일하기 쉽지 않다. 진짜 이러다가 또 알바에서 다른 사람 구하면은 저도 이제 다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애기 엄마들 일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오래 다녔으면 저를 또 불러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을 채용해 버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되기 쉽지 않구나. 애기 키우기 쉽지 않다. 제가 거의 20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큰애가 20살이니까 20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직장도 다녀보고 많은 일을 해봤는데 진짜 아이 키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집에서 진짜 모든 거를 케어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엄마도 너무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막 돈을 버는 목적
것도 있지만 일단 나가서 일을 하면 나의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도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더 좋고 되게 엄청나게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진짜 나도 일을 아직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나이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내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커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나이 먹어도 찾아주는 데가 있구나. 되게 감사하다. 근데 몸은 힘들기는 해요. 이제 체력이 약간 딸리니까 몸이 힘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를 써주는 데가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되게 친절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또 고비가 찾아와서 또 알바를 쉬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 또 이제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조금 아이 보면서 이제 못했던 뜨개를 조금 했거든요. 진짜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거 서린이님이 열어주신 함뜨방에서 뜨는 로즈레이스 가디건을 제가 어제 앞판을 다 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소매 고무단을 떠야 되는데요. 여기 바디는 그냥 그 마코 잡았어요. 롱테일 잡았는데요. 여기 소매는 제가 항상 조금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바나님의 투블러 이거를 제가 영상을 요번엔 안 보고 성공을 했어요. 대박이죠. 제가 항상 뭐 새로운 거를 하려면은 이거를 안 했다가 하려면은 이거 새로운 건 아니죠. 안 했다가 투블러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난감하고 생각이 안 나고 많이 틀리고 막 이러는데요. 어제 한 번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무단을 떠주라는 단만큼 떠줬고 근데 이게 요 정도 시작하다가 고무단 뜨기 실업병이 또 온 거예요. 저번에 왔던 그 병이 다시 와가지고 진짜 너무 고무단 뜨기 싫다. 왜냐면 이거 무늬뜨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뜨라는 단을 떴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이때 단을 안 세고 그냥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뒷판 그냥 하고 앞판도 떴을 때 그냥 뒷판에 비교해 가면서 비슷하게 떠가지고 이렇게 짧게 떴던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 떴어야 되는 건데 이건 단수를 세가면서 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뜨고 이제 한쪽 소매 이제 뜨고 저는 이제 고무단 다 잡을 때 이제 다음에 진짜 고무단 뜨기 싫을까봐 처음에 2개를 후다닥 떠버리거든요. 어제 진짜 밤에 너무 뜨기 싫어가지고 빨리 떠버렸어요. 예전에 영희니트님 영상 봤을 때 진짜 뜨기 싫은데 3일 만에 떠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진짜 고무단 뜨기 싫은데 진짜 뜨기 싫어서 빨리 떠버렸어요. 컨티넨탈로 떴더니 코가 막 엉망입니다. 그리고 뜨는 김에 이제 한쪽 고무단까지 저는 미리 떠놓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아이들 이제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돼가지고 막 이제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이쪽 소매 오늘 막 이제 떠줘야 되는데요. 이게 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콘사가 안 줄어들어서 별로. 이거는 솜솜뜨기의 구름실이에요. 이거랑 저의 니트 컨테이너 캐시 15% 요거랑 한 겹 한 겹 잡아서 2겹으로 뜨고 있는데요. 이게 실이 별로 안 줄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줄어드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진짜 얼마 안 든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2개 감았던 거를 제가 이만큼이나 쓰고 저번에 이거 2개나 쓰고 이제 새로 감았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감으면서 느낀 게 실이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이게 레이스라 진짜 실 소요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실 줄어드는 거를 모르고서는 떴는데 어제 진짜 새로 감으면서 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거
여기가 시커매진 이유는 제가 이거 저는 연필을 저희 아이들이 쓰고 남은 연필을 잘 이용을 하거든요. 차트 볼 때. 근데 이거를 계속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니니까 이거 시커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끼우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여기다 끼우니까 또 이것도 딱인 거예요. 근데 안에가 시커매지긴 하는데 얘 전용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연필 마개를 살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급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거 이거 라도 언니님이 보내주신 거 이걸로 이렇게 끼웠는데요. 딱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쏙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저거 되게 효율적이에요. 저처럼 연필 쓰시는 분들 되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오늘도 일을 안 가기 때문에 얘를 열심히 달려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거 한동안 안 떴다가 뜨니까 되게 신나고 재밌거든요. 무늬 뜨기가. 이거 뜨고 이제 얘는 이거는 리드 니츠님의 리드모어 스웨터인데요. 소매 분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한 두 단 떠줬는데요. 얘는 무매이니까 이제 무매에 계속 뜨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저번에 뜬 거 어디까지 보여드렸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거 스틱하면 되는데요. 이거 코바늘 처리하는 거 너무 지금 귀찮아가지고 이 상태 이 상태이고요. 문세티는 고무단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무단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부피가 커져가지고요. 아직 소매도 안 떴는데 부피가 커져가지고요. 얘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외출 뜨기 할 때. 그래서 요번에 부산 갈 때 얘를 들고 갔었고요. 그리고 얘도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게 이게 따로 뜨는 거라서 얘는 집에 놓고 얘만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텀업에 진짜 좋은 점, 장점을 요번에 찾았어요. 이거는 진짜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 차트랑 얘랑 실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요. 얘는 놓고 다니면 되니까 이거 바텀업의 좋은 점, 외출 뜨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차트를 봐야 되는데요. 소매 정도 떴을 때는 이제 여기 뒷판 앞판에서 무늬를 떠봤기 때문에 이제 무늬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손에도 많이 익었고 해가지고 외출 뜨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소매를 진짜 이거 외출 뜨개로 어디 병원 갈 때는 못 뜨는데요. 그냥 잠깐 이렇게 카페 뜨게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텀으로 뜨는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뜨니까요. 그래서 이거 소매 다 뜰 거 양을 지금 어제 이만큼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뜨고 싶어가지고 손손뜨개에 데이지를 샀거든요. 근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지금 연휴가 끼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촬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잠깐만요. 근데 촬영이 잘 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 더 뜨고 싶어서 아몬드 무슨 색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를 400g으로 파시는 콘사 400g으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파시는 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콘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뜨개 예실을 이제 구름실은 써봤고 다른 거 근데 푸빌은 제가 못 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쓰시는 거 이제 봤더니 많이 따갑고 털이 좀 날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털 날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데이지로 풋빌도 팔고 데이지도 팔고 400g씩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풋빌은 아예 도전을 못 해볼 것 같고 저는 데이지로 한번 떠보고 싶어가지고 데이지를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 실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켰는데 아직도 출발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천히 이거 뜨려면 좀 시간 걸리고 얘도 떠야 되니까 천천히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무게가 나가니까는 얘는 떠야 되는데 하면서도 손이 잘
안 가요. 안 가고 얘가 되게 뜰 때 되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얘 뜰 때 덥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되게 뜨기 좋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이거 구름실 말고도 제가 또 약간 하늘색으로 사놓은 거 면실이 있거든요. 그때 어디서 샀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이제 그걸로 뭘 뜰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뜨개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는 울실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면실도 좀 뜨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뜨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매 또 어느 정도 뜰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알바를 안 하고 아이랑 병원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프다 하면 엉덩이 주사 한 대 맞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도 갔다 오고 오늘 뜨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뜨게 하는 나날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즐겁게 뜨게 하세요. 안녕.